FreeCAD를 실행을 시키면 화면이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위에서 보면 스타트라고 하는 이 부분이 워크벤치예요. 워크벤치입니다. 이 워크벤치에 여러가지 항목이 있는데 맨 먼저 이 워크벤치 중에 파트 디자인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현재는 스타트 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스타트 페이지 워크벤치는 빠져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파트 디자인 워크벤치를 열어줍니다. 자, 현재 파트 디자인 워크벤치 상인데 화면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새 문서를 여는 겁니다. 왼쪽 위에 보면 Create a new empty document, 새 문서를 열기입니다.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면 새 문서로 해서 아직 저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onName이라고 하는 이런 문서 이름을 갖고 있는 화면이 하나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스케치를 하는 일입니다. 자, 우리는 스케치를 하기 위해서 아이콘을 파트 디자인 상태의 아이콘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먼저 스케치를 하기 위한 아이콘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스케치 아이콘을 Create a new sketch입니다. 이 Create a new sketch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작업창으로 태스크스라고 되어 있는 이 작업창으로 들어가게 되면 평면을 먼저 설정하라고 이 Select Picture 왼쪽 이 매니저 창에 평면을 선택하라는 창이 열리게 되는데 XY 플레인은 평면입니다. 윗면이고요. 윗면, 평면. XG 플레인은 정면이 되겠습니다. 정면을 얘기하는 그런 평면이 되겠고, YG는 우측면 또는 뭐 측면 마찬가지인데 우측면 평면이 되겠습니다. 스케치 연습을 위해서 먼저 그 윗면을 한번 선택을 하고 OK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스케치 화면 편집 상태로 전환이 되고 이제 위에 있는 이 아이콘들도 워크벤치도 스케쳐로 바뀌고 이 아이콘도 스케치를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아이콘이 제시가 되고 있는 그런 화면으로 전환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런 화면이 안 되어 있다 그러면 근처에 가서 십자 모양의 그 화살표가 생깁니다. 자, 여기 보면 점선으로 되어 있는 메뉴 중에 아이콘 모음 중에 점선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십자 화살표 모양의 마우스 모양이 바뀌게 됩니다. 이 마우스가 선택이 된 상태에서 얘를 가지고 이동을 하면 내가 원하는 위치로 이 아이콘 모음을 이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어디 숨어 있든지 잘 안 보이는 그런 경우는 마우스를 화살표 십자 모양으로 변경을 시켜서 이 아이콘 세트를 이동을 해서 보기 좋게 위치를 시키기 바랍니다. 먼저 이건 스케치 모음인데요. 점을 만드는 그런 아이콘이 되겠습니다. 이거 뭐 점을 만드는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혹간 필요에 의해서 점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런 특별한 점을 만들 때 사용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직선을 만드는 겁니다. 이 FreeCAD는
다른 여타의 상용 3D 소프트웨어의 CAD 소프트웨어에 약간 뒤떨어지는 부분이 연속해서 이 스케치 라인을 연속해서 자동으로 그려지는 기능은 이 라인은 없습니다. 만약에 연속을 해서 그리겠다 그러면 폴리라인이 있습니다. 폴리라인을 선택해서 그리면 되고요. 얘는 한 번 선택을 했을 때 하나의 라인만, 선만, 직선만 그릴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고요. 세 번째는 요거는 호입니다. 호. 그래서 호를 그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중심점을 잡고서 그리고 엔드 포인트로 해서 그리는 첫 번째 호를 그리는 방법, 세 점을 엔드 포인트를 가지고 엔드 포인트를 이용해서 원호를 그리는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네 번째 부분은 원이 되겠는데요. 이 원은 마찬가지입니다. 중심점과 그 원주 부분의 그 길이를 이용해서 포인트를 이용해서 그리는 일반적인 센터를 가지고 그리는 그런 그리는 방법, 그리고 세 개의 점을 이용해서 원을 그리는 그런 방법, 이런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타원, 네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죠. 타원, 그다음에 그 타원 같은 호 이런 부분들인데요. 이거는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는데 하여튼 알고 있으면 나중에 필요하면 그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베지어 곡선입니다. B스플라인이라고 해서 부드러운 곡선을 그릴 때 사용하는 그런 아이콘이 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폴리라인입니다. 여러 번의 그 직선이나 또는 직선이 아닌 호도 이 폴리라인을 이용해서 그 후에 직선과 연결되어 있는 호도 그릴 수 있는 그런 아이콘이 되겠고요. 그 다음 보여주는 이 아이콘은 사각형입니다. 직사각형을 보통 그리고요. 직사각형을 그리는 그런 아이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각형입니다. 다각형을 그리는 그런 아이콘이 되겠고, 직선 홈입니다. 직선 홈을 그릴 때 그리는 방법, 키홈이라든지 이런 거 그릴 때 쓰이는 그런 아이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이는 이 아이콘은 필렛입니다. 필렛. 이건 사용법은 하나씩 그려가면서 그때 많이 전부 다 쓰는 건 아니고, 그 중에 많이 사용하는 건 아니고, 그 중에 우리가 필요한 것만 그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트림이 되겠습니다. 트림, 잘라내기예요. 잘라내기입니다. 그리고 얘는 이 부분은 우리가 익스텐드라고 하죠. 그 연장하는 그런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다시 그릴 때 더 많이 쓰이는 그런 것들만 한번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그 외부 솔리드웍이나 인벤터나 다른 3D 소프트웨어, 3D 그래픽 소프트웨어 틀리게 이 프리캐드는 외부에서 그린 것이 참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 외부를 참조할 수 있는, 외부 기하 형상을 참조할 수 있는 이 아이콘을 사용해서 그 부분을 선택을 해줘야만 다른 부분에서 그렸던 다른 스케치나 이런 부분에서 그렸던 부분을 이 아이콘을 이용해서 참조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다른 스케치를 카피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고요. 이 부분은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는데 중심선이라든지 보조선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보조선을 그리기 위한, 다른 것들을 도와주기 위한 그런 참조라고 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스케치 형상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도형 하나를 지금은 평면을 잡았는데요.
이 화면상에는 현재는 메인 화면이 이 부분이 되겠고, 얘가 어느 모양을, 어느 그 평면을 보이고 있는지 방향을 오른쪽 위에 보면 이 탑이라고 현재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본 면이라는 얘기죠. 예, 이거는 뷰의 방향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탑이라고 하니까 현재는 우리가 평면을 선택했으니까 위에서 본 형상을 여기다가 스케치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뷰 방향을 탑으로 선정을 하는 겁니다. 자, 먼저 사각형 하나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사각형을 선택하고 이 X축은 빨간색 선으로 표시가 되고 있고요. Y축은 초록색 선으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X축과 Y축의 교점이 이 부분이 좌표계의 원점이 되겠습니다. 이 좌표계의 원점을 중간으로 해서 사각형을 하나 적당하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를 직사각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혹시 3D 모델링을 할 때 다른 툴하고 틀리게 이 프리캐드는 ESC하고 단일 패곡선이 아닌 겹쳐지는 어떤 그 직선 같은 이런 겹쳐지는 형상을 만들게 되면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돌출이라든지 뭐 회전이라든지 3D 모델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그 소프트웨어는 특히 이제 솔리드웍은 프로파일을 이용해서 이 부분을 선택한다든지 이쪽 부분을 선택하다든지 이렇게 별도의 프로파일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 프리캐드는 그 기능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삭제, 딜리트를 이용해서 삭제를 해주고요. 우리가 그린 이 도형들은 단일 패곡선으로 돼야 됩니다. 물론 이 안에 구멍이 뚫린 걸 처음부터 이렇게 작성을 하겠다 그러면 이런 원을 이용해서 두 가지의 단일 패곡선을 그릴 수는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바깥쪽에 있는 직사각형 안에 원이 구멍으로 만들어지게 되겠죠. 자, 그건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하고 일단 직사각형의 크기를 한번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 부분에 이 수평 모양의 그 직선 모양, 요게 그 구속 조건이 되겠습니다. 구속. 요거는 수평을 표시하는 거고, 그리고 이 부분은 수직을 표시하는 겁니다. 빨강색으로 수직 모양의 이렇게 짧은 직선이 빨강색으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은 다 구속 조건입니다. 현재는 얘는 위에 있는 거 아래에 있는 두 개의 수평 직선과 수직 두 개의 직선을 가진 그런 직사각형을 만들었다.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치수를 줘야 되는데요. 자, 얘는 지능형 치수라든지 뭐 이런 그 편리한 기능은 없습니다. 이 아래쪽에 있는 것들이 치수를 주기 위한 그런 아이콘 또는 구속 조건을 주기 위한 그런 아이콘들을 모아놓은 그 세트 부분이 되겠는데요. 왼쪽 부분이 주로 이제 이 부분은 구속 조건입니다. 이 부분은 구속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은 치수를 주기 위한 것들인데요. 이 부분은 치수를 주기 위한 것들인데, 그럼 우리는 먼저 치수를 줘야 되기 때문에 이 중에 여기 보면 I자를 뉘어놓은 것 같은 이런 부분, 요거는 약간 아까도 지능형이라고는 얘는 지능형 같이 그렇게 편리한 그런 기능은 없고요. 이 I자 뉘어놓은 이 아이콘은 수평의 치수를 기입할 때 쓰는 그런 아이콘이 되겠습니다. 이 I자 모양 세워져 있는 것은 수직 치수입니다. 그러면 수평도 아니고 수직이 아닌 건 뭐냐? 그 옆에 있는 그냥 직선의 길이를 표시하는 그런 그 치수를 표시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아이콘이 되겠고요. 원의 반지름 또는 지름을 표시하는 그런 아이콘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 부분은 각도가 되겠습니다.
각도를 지시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먼저 가로의 길이를 먼저 입력하겠습니다. 이때는 이 가로의 선을 먼저 선택을 하고, 그리고 수평 치수 기입을 하는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해도 되고, 반대로 먼저 이 아이콘을 수평 치수 기입 아이콘을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우리가 원하고 기입하고자 하는 그 직선을 선택을 해도 됩니다. 자, 여기에 한번 가로 50짜리 50 단위는 밀리미터입니다. 단위는 기본적으로 밀리미터로 되어 있고요. 50mm에서 OK를 해주면 50mm의 길이가 선택이 되겠습니다. 또는 이렇게 직선을 선택을 해도 되고, 또는 점을 선택을 해도 됩니다. 이 점과 이 오른쪽의 점의 두 점 사이의 수평 거리를 표시하고 싶다 그랬을 때 이게 직선이 아닌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이렇게 점과 점을 연결해서 그때 수평 치수를 기입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금방과 같이 점과 점을 선택해서 수평 치수 기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로의 길이도 50mm를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직선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직선을 선택하고 I자 모양의 수직 치수 아이콘을 클릭하는 게 편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직 치수도 마찬가지로 50mm 기입을 하고 OK 버튼을 누르든지 엔터를 치게 되면, 키보드에 엔터를 치게 되면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지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만약에 이게 지금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 좌표계의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모든 점들이 다 이 좌표계의 원점이 이 사각형의 중심이 되도록 설정을 하려면 한 번에 아주 쉬운 방법이 있는데, 먼저 대각으로 오른쪽 위에 있는 점 하나를 선택하고 왼쪽 아래에 있는 점을 또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점을 선택한 다음에 이 위에 X표 모양입니다. 이게 대칭 표시인데요.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면 모든 점들이 서로, 모든 점이 아니라 지금 선택한 점이 이 원점을 기준으로 원점 대칭, 점 대칭으로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클로즈를 누르든지, 아니면 이 스케치 화면 왼쪽에 Closed Editing of the Sketch라고 하는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해주든지 하면 스케치 화면을 빠져나갑니다. 그리고서 이 데스크 창에 보면, 왼쪽에 콤보 뷰에서요, 데스크 창에 보면 스케치는 지금 끝났지만 여기다가 더 스케치를 새로운 스케치를 만들겠다, 또는 돌출이라든지 돌출 컷이라든지 또 다른 구멍, 이런 여러 가지의 3D 모델링을 할 수 있는 그런 메뉴들이 보이게 되고요. 또는 더 좋은 방법은 아이콘을 모아놨습니다. 이렇게 3D에 작업을 할 수 있는, 3차원 작업을 할 수 있는 아이콘들을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돌출을 선택할 겁니다. 돌출을 이 부분은 프리캐드는 패드라고 합니다. 패드 셀렉티드 스케치라고 하는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왼쪽에 높이를 선택하는 타입이 디멘전으로 돼서 이 태스크 창을 보세요. 여기 보면 타입은 현재 디멘전, 랭스는 높이가 되겠죠. 10mm. 근데 여기 디멘전은 돌출 거리가 되겠죠. 우리가 그 치수를 얼마로 할 거냐라고 하는 그런 그 메뉴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다른 그 메뉴들도 있습니다.
끝나는 부분, 처음부터 또는 어느 그 면에 닿는 부분까지 두 개의 디멘전 사이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장 많이 쓰는 부분이 우리가 지금 현재 디멘전으로 되어 있으니까, 디멘전을 가장 많이 쓰고 있으니까 돌출의 거리를 10으로 10으로 하지 말고 조금 더 크게 하죠. 30mm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부분이 윗면이었습니다. 평면이었는데요. 그 평면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 상하죠. 상하 대칭으로 만들겠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평면의 대칭인 시메트릭 플레인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선택을 해주면 평면의 대칭인 그런 돌출 모양이 만들어지겠습니다. 리버스를 누르게 되면 현재 평면에서 위가 아닌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그런 형상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걸 두고 OK를 해주면, 그리고 현재 데스크는 콤보 뷰에 모델을 클릭을, 데스크 창을 빠져나가서 모델을 클릭을 해주면 무엇이 만들어졌는지가 모델에 이렇게 그 콤보 뷰에서 내비게이터가 되게 되겠습니다. 탐색 창이죠. 지금 현재 뭐가 만들어졌냐? 패드라고 하는 이런 이름을 갖고 있는, 패드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3D 형상을 하나 만들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패드라고 하는 것을 내가 다른 이름으로 바꾸겠다 그러면 리네임을 해주면 됩니다. 또는 F2 키를 눌러주면 이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에디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 렉탕글, 한글은 표시가 안 될 겁니다. 우리가 렉이라고 하는, 또는 뭐 REC라고 할까요? 뭐 이렇게 REC라고 하든지 뭐 이렇게 이런 의미 있는 그런 이름으로 리네임을 해주면 편리하겠습니다. 그게 이름이 큰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냥 처음에 주어졌던 패드라는 이름으로 그냥 사용을 해도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